네, 안녕하세요. 배준비월드의 배준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제품 리뷰를 할 겁니다. 제품 리뷰를 할 거고 렌즈 리뷰를 할 건데 거창하게 리뷰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꼈었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 리뷰를 할 제품은 여기 있는 소니 24-105G 렌즈입니다. f4 렌즈고 소니 네이티브 렌즈고요. 표준 줌 화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용성 있고 쓰기 좋은 표준 화각대의 줌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기도 했고 제 친한 지인의 주력 렌즈라서 옆에서 많이 보기도 했지만 많은 장점과 적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렌즈입니다. 길게 앞에 서론은 잘라내도록 하고 바로 렌즈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즈의 장점입니다. 장점은 네이티브 렌즈 치고는 지금 현재 많이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서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G렌즈가 아닌 일반 표준 렌즈, 그냥 마크가 박혀있지 않은 렌즈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비싼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표준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2470GM 렌즈 금계륵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적인 우위가 있고, 그리고 광각 24mm부터 망원 105mm까지 이제 모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G렌즈다 보니까 물리 버튼이 외부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기능 할당을 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가 있고 AF와 MF 그리고 손떨림 방지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외장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렌즈 자체를 이제 외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사실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능 키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 본체에서 메뉴를 설정하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바로 강제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작업 시에는 굉장히 편리한 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외부 버튼들이 유용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격도 첨부되어 있는 이미지처럼 현재 기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장점입니다. 일단 이거는 저도 사용을 하면서 느꼈었던 굉장한 장점인 부분인데 해상력과 선의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렌즈가 평상시에는 탐론 2875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렌즈를 같은 상황에서 비교를 하면서 촬영을 해봤어요. 이제 첨부해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선의도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해상력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진 퀄리티가 비교적 더 높아 보이게끔 일반인이 봐도 높아 보이는 퀄리티의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GM 렌즈까지는 아니더라도 G렌즈로서도 충분히 높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입니다. 일단 이 렌즈는 가볍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싸기도 하지만 높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는 G마스터 렌즈 2470GM 렌즈와 비교했을 때 무게에서 많은 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미러리스라는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이 무게라는 부분에 많은 의미를 두고 계실 텐데 GM 렌즈 자체에서 보여주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만 사실 장시간 촬영을 하기에는 무게적으로 많이 부담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게 측면에서 이 24-105G 렌즈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장점입니다. 마지막 장점은 바로 훌륭한 AF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또한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탐론 렌즈 같은 경우에는 AF 포커싱을 맞출 때 사진은 어차피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AF를 검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바꿨을 때 탐론 렌즈가 조금 더 확확 바뀌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24-105G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포커싱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첨부해드리는 이미지 혹은 영상처럼 연사를 촬영을 했을 때 이제 AF를 잡아내는 속도라던가 영상 속에서 AF 포커싱을 찾아내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카메라 렌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원렌즈로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싶으신 그리고 또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이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점입니다. 사실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저는 많이 느끼지를 못하긴 했는데 굳이 단점을 몇 가지 뽑아보자고 하면 첫 번째, 이 24-105 렌즈군의 고질적인 단점이죠.
F4가 최대 개방 조리개라는 점입니다. 사실 F4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소니 3세대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감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노이즈 억제력이 뛰어난 카메라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F4라는 수치가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으실 수 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일상 목적이 주가 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고 상업적인 촬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행사 촬영을 하시거나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F4의 조리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케 측면에서도 이제 직접 제가 첨부해드린 사진처럼 F4인 걸 감안했을 때도 워낙 망원 자체가 105mm까지 줌이 되는 렌즈이기도 하고 보케 모양이나 만듦새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조리개 자체가 높다라는 것은 어두운 환경에서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2.8 밝은 렌즈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줌렌즈, 표준 줌렌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단점이기도 한데요. 이제 렌즈 자체에 왜곡이 조금 있습니다. 사진을 이제 망원 화각부터 광각 화각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을 때 물론 이제 라이트룸이라던가 포토샵에서 렌즈 왜곡 보정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보정이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본 파일을 봤을 때는 렌즈 왜곡 자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분석해 놓으신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자료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좀 더 알기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느꼈었던 건 어느 정도 왜곡이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만 제가 느낀 대로 정리를 해본 렌즈인데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 때 탐론 2875 렌즈와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탐론 2875 렌즈와 소니 24-105G 렌즈 중에 렌즈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렌즈 24-105G 렌즈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원렌즈로 가볍게 일상 촬영을 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렌즈고 결과물 자체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가격까지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렌즈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특정 케이스를 빼고서는 밝은 조리개 촬영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장점과 단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렌즈 구매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첨부해드린 이미지와 영상들을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리뷰해본 오늘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